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느덧 5개월째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눈에 띄는 무기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강력한 화염을 뿜어내며 적진을 정말 초토화시키고 있는 다연장 로켓 M142 아니네요. 하이마스인데요. 하이마스로 갑니다. 하이마스로 가는 거 아닙니다. 기존 다연장 로켓의 상식을 뒤집어버린 하이마스의 정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12대의 하이마스가 인도되고 지금 4대 추가하니까 이제 16대 될 텐데요. 지금 현장에서 거의 게임 체인저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의 지휘부와 후방 보급시설, 특히 탄약고 약 200여 곳을 파괴해서 열이 받을 대로 받는 러시아군은 지금 하이마스 파괴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하이마스가 적군의 탄약고를 연속으로 부수고 뚜껑을 따고 하고 나니까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우선 파괴를 목표로 할 정도로 강력한 하이마스의 위력,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M142 하이마스는 하이 모빌리티 아틸러리 로켓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즉 고기동 포병 로켓 체계라는 뜻. 이름 자체가 기동성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동성에 중점을 둔 만큼 5톤 트럭에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탑재한 무기 체계인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배치가 시작된 하이마스는 2016년에 운용시간 누계 100만 시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준비율 99%를 찍었어요. 즉 가동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이게 차륜식 플랫폼의 어떤 장점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차륜식이 궤도식보다 고장이 덜 나고 고치기가 쉽다. 이걸 잘 보여주는 부분 같습니다. 그 미군이랑 다른 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다연장 로켓포로 M270 MLRS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스펙이 괜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 우크라이나에 M270 대신 하이마스가 투입되는 거죠? 이 하이마스의 기본이 미군이 80년대부터 운용하던 다연장 로켓 M270을 베이스로 한 거거든요. 그 M270을 경량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M270 MLRS는 12발의 227mm 로켓을 탑재하고 있고요. 차체는 이 궤도 차량인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응용한 그런 차체를 만들었어요. 쓸만하긴 하지만 무겁다는 게 단점이죠. 무게가 24톤, C-130 수송기에 실리지가 않아요. 또 이게 자력으로 이제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제한적인 어떤 궤도식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하이마스가 들어간 거죠. 하이마스는 M270에 12발 탑재되던 227mm 로켓을 6발만 탑재하고 궤도식 차량이 아니라 FMTV라고 하는 미군의 5톤 트럭 차체를 이용했는데요. 덕분에 무게를 8톤 이상 전략해서 C-130 수송기에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하이마스를 개발한 계기가 뭘까요? M270이 있는데도 굳이 하이마스를 따로 개발한 이유는 C-130 수송기에 실어서 보다 다양한 곳에 신속 투입하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원래는 또 궤도식과 달리 자력으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트럭의 차체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도 필요할 때 여기저기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궤도식인 M270보다 정비도 쉽고 빨라 그만큼 가동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하던 그 로켓탄의 절반이 6발만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화력 지원 면에서는 아무래도 손해 아닐까요? 아무래도 화력만 따지면 손해라고 할 수는 있죠. M270은 12발인데 이건 6발. 숫자로 보면 절반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약해서 큰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이게 6발을 장전할 때 한 발씩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6발이 포드로 딱 한 덩어리를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6발을 통째로 드러내서 한꺼번에 바꾸고 또 이게 사람이 들고 내리고 오르는 게 아니고 로켓 발사대 자체에 크레인이 달려 있어요. 5분이면 됩니다. 재장전이. 그리고 무엇보다 탑재된 로켓의 성능이 그 숫자를 커버해요. 기본형인 M28 계열의 무유도 로켓은 자탄 수백 발을 탑재하고 있어요. 한 발에. 그래서 한 발만 쏴도 축구장 하나가 초토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유도 기능이 추가된 M30 유도탄은 그 유도가 안 되는 M28과 달리 거의 오차가 없어요. 흔히 얘기하는 공산 오차가 5m인데 반지름 5m 원 안에 쏜 로켓의 절반이 명중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훨씬 적은 양의 탄약으로도 사실상 원하는 표적은 거의 한두 발에 다 부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최대 사거리가 90km가 넘어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킴스도 한 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사거리가 무려
300km까지 늘어나니까 좀 비약적인 위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이마스가 이처럼 새로운 개념의 유도탄까지 운용할 수 있으니까 다연장 로켓의 운용 개념을 바꿔버린 셈이죠. 원래대로면 이 다연장 로켓은 한 발 한 발은 잘 안 맞는 거를 막 수십 발을 한꺼번에 쏴서 넓은 면적을 그냥 쫙 덮어놓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졸지에 군단장님의 저격총으로 변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미국에서 군단급 화력인데 워낙 잘 맞으니까 야 이건 군단장님이 저격총 대신 쓰는 거구나라고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군에서. 그럼 이 하이마스와 비슷한 다연장 로켓포로 다른 나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한 게 없진 않습니다. 뭐 러시아의 BM-27 우라강이라든가 BM-30 스메르치, 뭐 우리나라의 천무, 중국의 PHL-03 같이 차륜식 차대에 로켓을 얹은 건 있는데 하이마스 같이 딱 정말 C-130에까지 실릴 경량은 드물긴 하네요. 이스라엘도 또 비슷한 개념의 링스라는 차륜형 다연장 로켓을 개발했어요. 이것들 모두가 하이마스에서 쏘는 것과 유사한 유도 로켓까지 운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실전에서 하이마스만큼 탄약들의 어떤 성능을 다 실천한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다연장 로켓의 활약은 우리나라 또한 매우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북의 방사포 공격,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이에 대응해야 할 우리 군의 포병 전력 증강이 절실해졌는데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차량형 다연장 로켓포인 K239 천무가 하이마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천무에는 한 개의 포드에 사거리 36km의 K33 탄약 40발 장착이 가능하며 사거리가 80km 이상으로 연장된 239mm의 국산 유도 로켓 12발 장착도 가능해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거리가 200km 이상이 넘어가는 400mm 혹은 600mm 전술 탄도미사일 운용도 곧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이마스보다 더 강력한 무기체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천무도 이제 점점 사거리 연장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천무 운영에서 왜 이 사거리가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북한도 초대형 방사포를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일반적으로 다연장 로켓은 탄도미사일보다는 구조가 간단하고 사거리가 짧아서 전략적 표적이 아닌 야전군의 전술적 활력적 용도로 썼죠. 근데 지금 북한도 이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 구경이 600mm가 넘는 큰 덩치에 사거리도 뭐 150에서 200km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휴전선에서 평택의 미군 기지 등 후방의 전략 기지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사시에 북한군 포병이 우리 군 공군기지나 보급기지에 대한 대규모 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사전에 항공폭격이나 미사일 타격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방사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증가된 천무 다연장 로켓이 다수가 배치된다면 포병 전력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또 북한의 도발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천무의 사거리 연장탄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화력과 포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우리 군의 포병 및 미사일 화력이 더욱 발전하여 북한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